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스에서 결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오규인 부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토스 페이스페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들고 가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토스에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페이스페이가 어떤 서비스이고 저희가 왜 이런 생체 인증 기반의 결제 사업에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다른 연사님들께서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또 이제 좀 쉬운, 좀 흥미 위주로 좀 말씀을 가볍게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스 페이스페이는 말 그대로 얼굴만으로 결제가 완료 가능한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스는 이미 토스페이라는 앞서 트래블 월렛의 김영우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서비스라 함은 카드 결제 혹은 선불 충전 수단과 같은 유저들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토스페이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에 등록을 하시면 토스페이의 가맹점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토스페이는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좀 상당한 규모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결제액은 1.1조 원 정도 넘어가고 있고 토스페이를 매달 활용하시는 유저분들이 한 750만 명 정도 좀 우량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프레전스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토스페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페이스페이라는 얼굴 인증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얼굴만 찍으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직관적이실 겁니다. 얼굴은 지갑이 없어도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손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결제가 완료되는 그리고 속도가 빠른 서비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간편함에 소구해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혹은 토스페이도 오프라인에서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QR 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QR 코드의 역할을 그냥 얼굴이 대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저 사이드에서 페이스페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토스 앱에서 얼굴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토스 앱에 있는 다양한 진입점에서 본인의 얼굴을 상하 좌우 촬영을 하시면 28장의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 등록이 완료가 되시고 2+1 인증이라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본인이 원하시는 결제 수단, 카드 혹은 계좌 등을 연동해서 페이스페이를 사용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 결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얼굴 인증 전용 디바이스에서 얼굴을 인식하시면 2초 내에 결제가 완료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유저분들께서 혹시나 불안하셔서 추가로 인증을 원하신다면 휴대폰 번호 가운데 자리나 혹은 본인이 설정한 핀 번호를 중간에 추가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토스 유저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좀 간편하게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실제로 토스에서 페이스페이가 결제 완료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보시는 얼굴 인식 디바이스에서 유저분들의 얼굴 사진을 촬영을 하면 토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얼굴 등록 유저들의 얼굴 특징점 정보들을 조회를 해서 특징점 정보라는 게 벡터 데이터로 암호화해서 저장이 되는데요. 가장 근사한 수치에 있는 분을 서칭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사진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혹은 그냥 출력한 사진을 갖다 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라이브니스라는 또 과정을 거쳐서 2차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스 내부적으로 송금이나 결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FDS 시스템, 그러니까 부정방지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까지 걸친 이후에 유저가 설정하신 2차 인증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프론트 단말기에서 결제 완료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사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포스 혹은 캣 단말기에서 결제 토큰을 받아주고 결제가 완료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동영상인데요. 한번 실제 사용하시는 걸 봐보시죠. 제가 이중인종 해갖고 이렇게 하면 바로 카드로 결제. 오, 반응 속도도 꽤 빠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디 뭐 드실래요? 포도 젤리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경 벗고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요. 날 인식하네? 그럼 안경 벗고도 되고 그냥
네. 이게 저희가 그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유저분들에게 좀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이섭이라고 하는 파워 유튜버 분을 섭외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씬을 좀 촬영을 해본 건데요. 아마 그 이렇게 생긴 그 디바이스는 그 주변에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자 기준으로 전국에 한 22만 대 정도 배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결제가 일어나는 가맹점이 한 180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 이상의 가맹점에 디바이스는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고, 사실 아직 페이스페이는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한 손에 꼽으실 것 같은데, 그 활용되는 과정은 앞서 보신 영상처럼 그 활용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좀 그 토스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좌측에 그 멀티패드 형태로 좀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장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뭐 요새는 키오스크 같은 그냥 셀프 체크아웃 기기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페이스페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 그 우측 상단에 있는 토스 프론트캠, 여기는 얼굴 인식만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고요. 이 프론트캠을 출시를 해서 키오스크 환경에서도 페이스페이가 가능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토스 프론트 뷰는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얼굴 인식 결제만 가능한 별도의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들 위주로 이렇게 프론트 뷰라는 디바이스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스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 뭐 핀테크 회사인 거 알겠고 뭐 결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이런 얼굴 인식 기반의 생체 인증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뭐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간편하다는 부분도 있고 사업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뭐 시장의 대세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뭐 실물 카드의 결제 비중보다는 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혹은 뭐 디지털 월렛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52.4%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혹은 삼성페이, 애플페이와 같은 그런 그 모바일 기기 기반의 결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사업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그 온라인에 정확히 한 3배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결제액이 오프라인에서는 600조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한 유저분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월간 결제하는 횟수가 60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는 실물 카드를 활용하고 계시죠. 저도 아직까지 필요할 땐 실물 카드를 활용을 하시는데, 이 실물 카드라는 좀 불편한 그 유저 경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그 다른 뭐 토스페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핀테크 회사들, 그리고 아까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글로벌의 디지털 월렛 서비스들도 QR 바코드 기반의 결제를 상당히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이 QR 바코드 결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그리고 토스페이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상당한 수준의 혜택과 리워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모바일을 켜고 앱을 오픈하고 뭐 지문 인증을 하는 그런 좀 QR을 생성시키는 프로세스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의 침투율은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얼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런 QR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모바일 기기 기반의 또는 이런 디지털로 전환되는 결제 수단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저 입장에서 매우 빠르고 그리고 매우 편리한 결제 수단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그 결제 수단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성능으로 많이 활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가설이었고요. 그 많은 생체 인증 수단 중에 왜 하필 또 얼굴이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저희도 한 5년 전쯤에 이런 좀 압도적으로 간편한 결제 수단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체 인증 수단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장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장정맥, 그리고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인증으로 결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실제로 시장 조사도 많이 해보고 도입 검토도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여기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이 이 사람의 것이 맞는가라는 고유한 식별과 그 환경에 대한 영향성, 그리고 뭐 보안, 속도, 그리고 좀 저희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인식이 되는 디바이스의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얼굴이라는 그 수단이 가장 저희 토스가 쉽고 빠르게 좀 해볼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페이스페이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가 또 AI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사실 저는 문과생입니다만 페이스페이에서 뭐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AI보다는 머신러닝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얼굴을 인식하는 모델이 있고 실제로는 뭐 얼굴 인식 모델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라이브니스 모델 그리고 뭐 등록하는 사진이 퀄리티가 좋은지를 검증하는 QC 모델 등등 해서 저희가 실제로 한 대여섯 개의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모델이라는 틀이 있으면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그 모델들을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인식률이나 속도 같은 것들이 계속 개선되는 어찌 보면은 그 머신러닝에 가까운 그런 좀 점차 개선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페이스페이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 이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얼굴 벡터 정보 중에 그 실제로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검색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라이브니스 모델이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모델은 그 유저분들께서 그 실제로 페이스페이를 활용하시다 보면 뭐 나이가 들었는지 혹은 뭐 살이 쪘는지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토대로 이 사람이 또 그 오그윈이라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맞는가를 고도화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S는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뭐 결제 행태나 혹은 뭐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부정거래에 가까운지를 판별하는 토스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뭐 기술적인 그 효율성 그리고 좀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백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사실 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혹은 규제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것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갖춘 이후에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페이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좀 같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보위에서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라는 프로세스를 그 실제로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실사까지 거치면서 안전한지를 검증을 했고 서비스 런칭 이후에도 저희가 실제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좀 그 정부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뭐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토스 내부적에서 다 준수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안심보상제는 사실 그 유저분들께서 아무리 저희가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고 그 법이나 규제를 잘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제 얼굴을 찍어 있는데 제 옆 사람의 뭐 계좌로 결제가 된다든지 이런 좀 부정 사용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토스가 그 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심보상제는 사실 페이스페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간편송금이나 혹은 다른 결제 서비스에도 다 적용하고 있는 토스의 정책이고 페이스페이에서 또 한 번 활용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페이스페이 기술은 머신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ML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실제로 실사용 케이스들이 많아질수록 그 기술이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페이스페이 런칭한 지 그 정식 런칭한 지는 한 2개월, 2.5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유저분들께서 페이스페이를 활용하실수록 저희의 기술은 뭐 간편함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고도화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 런칭 전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또 저희가 한번 참여를 했었고 이제 가운데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글로벌의 개인정보 관련된 그 분들을 모시고 그 국내에서 했던 행사인데 여기서도 토스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페이스페이가 안전한 기술임을 또 한번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금 사업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페이스페이라는 게 그 사실 뭐 쓰시는 분들은 쓰실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이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좀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산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토스가 설립된 게 2014년이에요. 그리고 간편 송금 서비스가 출시된 게 2015년. 그래서 이제 한 10년 된 아직까지 좀 스타트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페이스페이라는 걸 구상하고 실제 사업화를 준비를 한 게 5년 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20년 6월에 프로젝트 헥토라는 이름으로 생체 인증 기반의 결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일종의 결의가 있었고요. 21년 9월 그 이듬해에 페이스페이 사일로라는 저희 내부에 있는 제품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조직은 얼굴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토스 유저들께서 페이스페이를 쓰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2022년 3월에는 저희 토스플레이스라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토스플레이스는 그 우측에 보시는 저희 프론트 디바이스를 전국에 있는 가맹점에 배포하는 역할을 이때부터 수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당연히 이제 그 오프라인 결제와 관련돼 있는 결제 밸류 체인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도 필요했고 실제로 이 디바이스가 설치되는 배포되는 타임라인도 필요했고 저희 얼굴 인식 모델을 고도화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기간의 준비 기간을 더 거쳐서 작년 8월부터 필드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유저 혹은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뭐 강남에 있는 매장에 가서 저희 프론트 디바이스에서 페이스페이를 써보기도 하고 뭐 장애 케이스를 잡아내기도 하는 그런 좀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올해 5월부터 오픈 베타를 해서 일반 유저분들께서 신청하시면 페이스페이를 사용하실 수 있게 열어드렸고요. 올해 8월, 그러니까 이제 2달 반 됐는데 이제 페이스페이를 정식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서서 뭐 스테이블 코인 많이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한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좀 어려운 과정들을 생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저희 뭐 이미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뭐 벤사, 벤대리점, 카드사 이런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희의 고객은 페이스페이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있으시지만 이 프론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좀 충족시켜야 저희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마련이 될 수가 있었고 보시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유저분들께서는 그 페이스 아이디라는 아이폰에 있는 그 얼굴 인식 기반 인증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등록하시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어요. 토스 앱을 켜고 얼굴을 상하좌우 사진 촬영하는 걸 되게 어렵게 느끼셔서 그 과정을 되게 편리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쓰시는 게 실제로 막상 써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는 낯선 결제 수단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학습 과정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페이스페이 얘기를 하면 가장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처음 받는 질문이 이거 안전한 거냐, 뭐 도용 가능성 없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보안이나 신뢰도와 관련된 뭐 기술 기반 그리고 유저분들을 안심시켜 드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시작했던 이유인 실제로 페이스페이가 다른 결제 수단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혹은 뭐 다른 서비스와 연계된다는 그런 와우 모먼트를 찾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그 사장님 사이드에서는 사실 조금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선 사실 유저분들께서 어떤 결제 수단을 쓰시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가게라고 하면 그 줄이 선다고 하면 그런 운영에 대한 부담들은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페인 포인트를 해소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뭐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매출을 버는 건 똑같으시기 때문에 이 페이스페이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느라 매일매일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 디바이스를 도입하고 페이스페이가 뭐 도입되면 실제로 이런 점이 좋아진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벤사 그리고 벤데리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에 이미 그 프레전스가 많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또 저희는 상생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뭐 아직까지도 일부 오해가 있긴 한데 뭐 토스가 벤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뭐 벤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대리점들이 뭐 생태계에 물 흘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좀 비판들이 좀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이런 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이제 8월에 정식 철시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많이 확보를 했고 특히나 처음에는 편의점 3사, CU, GS, 세븐일레븐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결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곳이 그 편의점 혹은 카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과 카페 위주로 처음에 저희 디바이스를 많이 설치를 했고 처음에 유저들은 5월부터 저희 토스의 팬들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는데 좀 허들이 없으신 그런 서포터즈 분들을 모시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4월부터 해서 5월 말까지 서울에 있는 2만 개 매장에서 페이스페이를 초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저분들께서 실제로 잘 활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문제점들은 없는지 계속 캐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이 지표는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지표인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등록하신 유저분들은 320만 명, 그리고 페이스페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 2+1 인증까지 끝난 유저가 지금은 90만 명 정도 되고요. 누적 결제 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하루에 10,000건씩 결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누적 결제 건이 한 60만 건 정도 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 제일 초기 지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재결제율입니다. 사실 어떤 서비스든 유저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그 서비스를 계속 다시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페이스페이 서비스는 한 번 결제하신 유저분들께서 그 다음 달에 결제하는 비중이 60%에 이를 만큼 높은 재결제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니까 사용 후기들도 받아보고 있는데 좀 불안하면서도 너무 편리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늘려달라와 같은 VOC들이 계속 모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VOC들을 잘 반영하면서 계속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은 프랜차이즈들과의 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페이스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더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유저 사이드에서도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을 활용한 그 전생 초상화 그리기와 같은 이벤트들도 하고 있고요. 그 두끼 떡볶이 혹은 뭐 아이폰 17 프로가 출시됐을 때 LG 베스트샷과 연계해서 뭐 할인해드리는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페이스페이가 가능한 가맹점이 22만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30만 개 정도까지 확보가 될 것 같고 내년 말까지는 100만 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일어나는 데서는 다 페이스페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페이스페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 처음 나오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얼굴 인증 기반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더 확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그 부연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의 페이스 패스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뭐 QR 결제와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보니까 얼굴을 찍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이분이 어떤 티켓을 샀는지 그리고 이분은 뭐 본인 인증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성인인지 아닌지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출입 수단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인터파크 그리고 하이브와 제휴를 해서 실제로 공연장에서 입장하실 때 토스의 페이스패스 서비스를 활용해서 티켓을 제시하거나 뭐 QR 티켓으로 스캔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얼굴만 찍으면 입장하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와 제휴를 해서 그 인천공항 가보시면 저희 진검사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핑크색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얼굴을 찍으면은 그냥 입장하실 수 있는 티켓이나 여권 검사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토스가 같이 제휴를 해서 이 스마트 패스 서비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뭐 기업 사업 그리고 뭐 헬스장, 편의시설, 학원 같은 곳들에 계속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변을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성인 인증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그 파편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관에서 성인 인증을 하는 것과 뭐 노래방 그리고 술 담배 구매할 때 뭐 이럴 때 좀 관련 법령들이 다 다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다 관련 당국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사실 토스가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찍고 제가 모바일 신분증을 토스에 등록을 했다면 사실 성인 인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고 실제로 서비스를 연말까지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편의점에 가서 술 담배 구매할 때 그 주민등록증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페이스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성인 인증까지 되고 결제까지 완료되는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토스라는 그 서비스가 그 많은 분들께서 그냥 단순 핀테크 업체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플랫폼 회사의 성격에 더 많이 가깝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 토스에 등록하신 유저분들이 3천만 명, 월간 활성 유저가 2,4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뭐 은행 서비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회사에 가깝게 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토스라는 앱에 있는 좀 많은 트래픽을 그 결제라는 순간의 전후의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의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비롯하여 저희 사장님이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플레이스 그리고 토스 앱에서
제3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앱스인토스라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결제 전후 맥락으로 서비스를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결제는 사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워서 결제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뭔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야 되고 그 욕구를 지금 어디 가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결제 수단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비로소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사후 관리 (CRM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연계가 되게끔 되는데 이 모든 거를 토스에서 하실 수 있게 하는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 앱 안에 그 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끼 떡볶이라는 곳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를 토스 앱에서 확인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매장에 방문해서 페이스페이로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방문을 유도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해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과 이런 그 페이스페이뿐만 아니라 토스페이는 온라인 결제를 제공하고 있고 토스 앱이라는 좀 트래픽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트래픽을 부어드리는 CRM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형 프랜차이즈들 위주로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더 재밌게는 이제 페이스페이라는 게 좀 신기하고 처음 나오는 서비스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페이스페이를 토스에서만 하겠다라는 그런 좀 배타적인 약간 그 애플스러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금융사들과 좀 제휴를 통해서 그 페이스페이라는 생체 인증 기반의 좀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 NH은행의 NH 올원뱅크 앱에 들어가시면 토스의 페이스페이를 등록하시고 그 농협 계좌나 혹은 NH 카드를 활용해서 페이스페이를 실제로 사용하셨을 경우에 추가로 프로모션을 해드리는 혜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비단 NH 은행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만 뭐 카드사, 은행 혹은 다른 간편 결제사 이렇게 좀 제휴를 많이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전에 제일 마지막 장표가 하나 남았는데 그 토스플레이스라는 저희 자회사가 그 디바이스를 유통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그 저희의 그 다른 쪽 사이드의 고객인 사장님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시고요. 소상공인들께 좀 더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 뭐 유저들의 줄서기 혹은 식당 예약 그리고 쿠폰 발행 매장에 있는 자체 포인트 운영과 같은 서비스들을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서 페이스페이를 사용하시는 유저와 그 페이스페이를 사용하시는 유저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장님 그 양쪽에 저희가 가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변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질의사항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강연 이렇게 또 토스 페이스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질문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점차 사용자가 늘면은 아마 이 사용자를 매칭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사용자 매칭하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 매칭하는 케이스, 그때는 이제 안심 보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용자 잘못 매칭을 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쌍둥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 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은 질문을 주셔서 좀 나눠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미 얼굴 등록하신 유저가 32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다 커버해도 5천만 명인데 저희가 얼굴을 저희 서버에 있는 그 벡터 정보와 검색을 할 때 320만 명을 다 뒤져서 검색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소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그 여러 서비스 솔루션을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유저분들께서 휴대폰을 들고 보통 다니시잖아요. 여기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으면 저희 프론트 단말기와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320만 명을 다 뒤질 필요가 없이 그 주변에 블루투스를 켜놓으신 분들 사이에서 뒤져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 검색의 모수를 줄이면서 계속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 기반의 이분의 뭐 소비 패턴에 따라서 이분이 뭐 제가 서울에 사는데 갑자기 뭐 독도에서 결제가 일어나면 이상한 거래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좀 계속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쌍둥이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눈으로 판별을 할 수 있으면 판별을 할 수 있고요. 사람이 판별을 못하면은 좀 판별이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일란성 쌍둥이이고 제가 봤을 때도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얼굴 인식만으로는 식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인증 수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내가 처음에 등록했던 암호를 입력했을 때에만 결제가 일어나게끔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뭐 만에 하나 아직까지 부정결제 사례가 한 번도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만 부정결제가 일어났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결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금융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일주일 결제 한도는 200만 원을 맥스로 해서 이분께서 혹시나 부정결제가 일어났더라도 손해 상한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런 부정결제가 일어났을 때는 토스가 책임지고 다 배상을 해드리겠다라는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탄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용자 매칭과 관련해서 검색 모수를 줄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심 보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이 페이스페이 도입 초기에 좀 사장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좀 어려움이 있었다, 쉽지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 바이오 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겠지만 제도적, 기술적 어떤 또 방안이 필요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런 생체 인증 기반 결제 관련돼서는 제도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법을 바꿔달라거나 뭐 샌드박스를 해달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당국과 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뭐 근결원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건들이 좀 완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서비스를 런칭했을 뿐인 것 같고, 사실 뭐 규제나 그런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미 충분하게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페이나 생체 인증 수단의 확산은 토스와 같은 이런 사업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 이렇게 또 우리 오교인 부사장님께서 네, 열정적으로 강연과 그리고 답변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